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지금 세종시 나와 있습니다. 세샘마을 쪽인데요. 세종시는 부동산 공부할 게 진짜 많죠. 그리고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네요. 제가 예측이 지금 6개월 정도 지금 틀어졌죠. 틀렸다는 뜻인데요. 바닥을 다지고 회복할 줄 알았는데 좀 회복을 하다가 다시 매도세에 눌리는 모습이에요. 그런 걸 분석을 하면서 서울이랑도 대조해보고 이번에 둔촌주공 올해 하반기 기간에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셔야 돼요. 굉장히 가치 있을 거고요.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전망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서울 모습에 대해서 수도권까지죠. 세종시는 그동안 입주 물량이 연속적으로 거의 전국에서 도시 이 규모 대비 제일 많았어요. 쏟아 부은 거죠. 도시를 만드는 거니까요. 엄청난 과정이었는데요. 그게 분양이 다 잘 됐어요. 초반에 좀 안 좋았는데 나중에는 미분양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전 등 인근의 공주나 충청권 인구수를 많이 데려왔죠. 자리를 잡아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 전월세가가 좀 잡히는데 전세가가 회복을 시작을 했는데 세종시가 전월세가 올라간 적이 거의 없어요. 드디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하는구나, 바닥을 다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서 오히려 거꾸로 다시 내려간 가격의 전세와 매도 가격이 나오면서 힘을 못 쓰는 모습으로 지금 보합세를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걸 기반으로 수도권도 봐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종시는 그동안에 분양을 계속 받았어요. 수분양자들의 천국이고 거래도 많이 됐지만 여기가 전국구 투자처였어요. KB 기준 주간 단위 상승률이 3%가 넘었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광명시랑 세종시가 그랬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는데요. 미쳤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냥 여러분이 5억에 팔렸어요. 여러분 집이. 근데 다음 호가로 인간적으로 6억 부르는 건 좀 정신 나간 거잖아요. 6억에 팔라고 전화가 오던 때요. 마지막에 5억에 팔렸는데 얼마 전에 저번 주에 6억에 살 사람 있으니까 팔라고 전국구 투자처, 강남 아줌마, 대구팀 이런 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미친듯이 팔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은 제가 여기 인터뷰를 하고 다니면은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택이 여러 개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세종시에 집이 하나 있고 부산에 하나 있다, 또는 세종시에 하나 있고 서울에 하나 있다, 아니면 마지막으로요 세종시에 하나 있고 대구에 하나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예전에 세종시를 처분하는 걸 되게 고려를 많이 하셨대요. 왜냐면 미래 가치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은 세종시를 팔아버려요. 전세 놓는 게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전세가율도 안 받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탈하시는 분들이나 팔고 싶은데 못 파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매도 물량이랑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이 세금 때문에 2년 단위로 동시에 물건이 나오는데, 이게 솔직히 잠실 같은 단지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는 입주한 단지가 다예요. 다 순차적으로 계속 입주한 거잖아요. 그럼 2년이 계속 돌아오는데 순차적으로 매물이 계속 나오니까 전세 매매가 뭉치는 거예요. 뭉치는 거 플러스 옛날에 전국구 투자처였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수요는 있어요. 한동안 수요가 괜찮으면서 가격이 회복세를 보였었는데 이분들이 수요가 있는 것보다 매도하거나 전세를 놓고 싶은 분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목돈이 필요한 분들. 입주 물량은 줄어들었는데 전월세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아직 개발 안 끝났어요. 그런데 수요 대비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못 올라가고 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공급이 많아도 수요가 많으면 괜찮고, 공급이 적은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다시 늘어나면 본전치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시장의 모습인데 세종시는 그걸 읽어내기에 백데이터가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요. 새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올 때랑 매수세가 들어올 때가 너무 격해요. 전국구 투자처가 됐을 때는 정말 미친듯이 올라갔고 매도가 한번 시작되니까 힘을 못 써요.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지루한 시장이에요. 그 와중에 대전이랑 엮여서 가거든요. 둘 다 지루한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대전은 중심지역, 거기서부터 매매가 전세가가 둘 다 회복을 하고 있고 월세가가 올랐고, 세종시는 월세가 올라갔던 것도 주춤해요. 지금 공급량이랑 매도세 때문에. 그런데요, 요거를 기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종시는 저는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갈 길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좋게 보는 도시예요. 성장할 거고 수요가 계속 들어올 거니까.
세종시는 상가가 문제죠. 그리고 세종시는 제일 큰 문제가 요거예요. 돈. 제가 다녀보면 이게 맞아요. 돈이, 공무원분들이 돈이 많아요. 잘 살아요. 중산층 맞아요. 맞는데 사람들이 세종시에 기대하는 모습이 뭐냐면은 뭐 판교 아니면 강남 하다못해 마포 요 정도를 기대하시는데, 거기는 공무원분들이 아니라 사업하시거나 원래 부자집이거나 아니면 좀 돈 잘 버시는 분들이 학군도 만들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힘이 여기는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안정적이긴 한데 소비를 많이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은 분들이 없다는 게 상권이나 여기저기 데이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죠. 여기 다 공무원분들이 사시는 도시인데 막 부자들이 돈을 막 흥청망청 쓴다? 이거 뭔가 좀 국민들이 보기에도 납득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이고 수요가 있는 도시, 좋은 도시, 교육의 도시, 깔끔한 도시는 맞는데 부자 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을 더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세종시는 기업을 유치하기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게 웬 헛소리냐. 여기 공무원들 있잖아요. 여기가 기재부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한국은 이번에 저랑 같이 많이 느끼지 않으셨어요? 여기는 완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성분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국가의 힘이 지난 정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세요. 납득이 안 되시면은 지금 은행 대출 통제하는 거 봐보세요. 그거 미국 같은 데서 그렇게 못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가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업도 통제가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세종시에 기업 유치하는 거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불리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생각할 게 더 많이 남아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을 봤을 때, 자, 요번에 수도권에 둔촌주공 입주장이 있어요. 입주장에는 빈집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저는 이번 시장을 좀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뭐냐?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번에 나올 거예요. 뭐냐면은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털리는 체력이 약했던 다주택자는 급매로 팔고 다 나갔어요. 급전세로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들이 이미 많이 죽은 판이고 털릴 사람들이 많이 털린 판이라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어요. 다니면 아직 남아있습니다. 탈출을 못했던 분들, 아직도 던지고 싶은 분들 남아있는데 제일 체력이 약했던 분들은 다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주택자에서 1가구 1주택으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1가구 1주택이 진행이 되면서 부자 동네만 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전 시장에 비해서 시장을 흔들었을 때 뭔가 쉽게 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를 흔들었을 때 옛날에 비해서 잔가지가 없고 굵은 가지들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흔들면 털리긴 털리겠지만 옛날에 비해서 덜 털리겠죠. 잔가지가 많은 애들이 뭐냐? 체력이 약한 다주택자예요. 1가구 1주택은 당연히 가지가 굵어요. 왜? 아니 좀 뭐 입주한다고 이 집을 팔 수는 없어요. 둔촌주공 관련돼서 계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동네랑 거기 분들은 일단 영향을 받고 그 분위기가 퍼지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물건을 던질 만큼 급한 분들은 많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세종시는 아직도 정리를 하고 계신 거고요. 서울은 많이 정리가 된 모습을 만들고 있죠. 외곽 빼고는. 그러니까 외곽이 좀 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외곽이 흔들릴 때쯤 내년부터 경기도 입주 물량이 확 내려가면서 전세가가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시장은 방법이 없고 전세 시장을 기반으로 봤을 때 흔들리는 게 오래 가지도 않을 거고, 주요 지역은 둔촌주공 입주 가까운 데는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매매가가 많이 흔들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하락 주장하시는 분들이 컨설팅 해주실 때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둔촌주공 입주할 때 진짜 완전 폭락할 테니까 그때 가격 대비 30% 하락할 거니까 그때 사라고 유료 상담 해주셨다면서요. 저한테 하소연하신 분들 꽤 계시잖아요. 그게 시장을 몰라서 저는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분도 저도 미래는 못 맞추니까 이건 제 의견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던질 만한 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요번엔 둔촌주공 굉장히 시장의 타격이 엄청 심해야 정상인 이 시장에서 생각 외로 일단 둔촌주공보다 상급지는 멀쩡할 거고, 둔촌주공이랑 비슷한 입지도 거의 보합, 흔들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외곽 지역 있죠. 거기가 분위기가 좀 쌓여지면서 거래량 때문에 조금 급매가 다시 나오든가 전세가가 좀 올라가는 폭이 줄어드는 거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가 내년부터 팍 하고 회복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는 게 지금 제 예상인데, 이게 그냥 뇌피셜이 아니고 세종시 와보세요. 세종시는 입주 물량이 정말 폭감했어요.
원래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까지는 아니어도 회복이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나와 보시면 매도세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여기를 미친 듯이 샀던 분들이 지금 다른 초이스를 하고 있고 공급량이 줄었죠. 근데 수요는 약간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구축, 이미 수분형자들이 다시 매도를 한다면 공급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었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구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다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서울은 공급이 이만큼 늘어나요. 단기간 내에. 둔촌주공 12,000세대,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예요. 이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면은 수요가 있어도 공급이 많으니까 눌러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공급이 많을 때 구축, 이 새로운 신규 공급이 있을 때 구축이 같이 흔들리는 건데 구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체력이 옛날보다 돈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장가지들이 털렸다고요. 탄탄해져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잔가지가 남아있는 외곽 지역의 영향이 오히려 거리가 있는데도 거기가 좀 거리량 때문에 지지부진한 거지 인근은 생각보다 영향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 이론이 도시마다 다 적용이 돼요. 대구, 뭐 광주, 부산, 울산, 인천, 뭐 강원도 쪽이나 여기저기 다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보고 다니는 거고 이거는 나와서 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님들의 의견이 쫙 취합이 돼야 돼요. 누군가 취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만 계시고 하루 종일 여기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모르시거든요. 알 수도 있겠지만 지역이 더 멀리까지 아실 필요는 없잖아요. 부산에서 중개하시는 분이 저기 인천까지 잘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참 천지개벽이에요. 근데 상가는 여기 상가 몇 분을 상담해 드렸었는데 제가 상담해 주신 그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영상도 찍었는데 제일 조금 마이너스 나신 분이 4억이고 제일 크게 나신 분이 지금 12억이거든요. 진짜예요. 마이너스 12억인데 안 팔려요. 그분은 조합을 이렇게 하셨는데 4억이면 양반이죠. 4억이 그분이 자기가 수를 써서 저렴하게 사신 분이에요. 저렴하게 세팅되어 있는 걸 샀는데 마이너스 4억이 뜬 거고 처음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마이너스 12억이 뜬 건데 이거도 이유가 있죠. 사실 이유가 있죠. 앞으로 3기 신도시에도 지금 이 문제점이 그대로 들어갈 텐데 해결할 사람이 없고 이슈화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아파트 월세도 이슈화가 안 되니까 해결할 마음도 없고 문제가 많아요. 아무튼 이렇게 수급을 봐야 돼요. 옛날 시장이랑 달라요. 옛날처럼 흔들어도 가지가 두꺼워져 있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그러니까 하이엔드 시장, 부자 동네가 왜 이렇게 비싸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주택이 두 채 이상이었는데 누군가 서울을 빼고 팔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한 채, 세종시에 한 채 있었다. 그러면 이제 파는 거죠. 전세를 놀라니까 전세도 안 나가고 그 급하게 놀라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왜냐? 이제는 누가 봐도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싶으니까. 이게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부산분이 부산집을 팔고 서울을 사고 있고 진짜 이래 전국구예요 지금. 그러니까 외지인이 많이 산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 이렇게 만들면 뭐가 좋아요? 전국적인 양극화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아무 얘기도 없죠.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간다니까 여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제가 봤을 땐 투자 기회는 많이 열릴 거니까 시장 이런 식으로 수급 못 잡아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또 마저 아직 안 끝났거든요. 마저 업무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제가 지금 혀가 좀 꼬여요. 이 기간에 종교 기간에 좀 제가 좀 무리를 해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